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수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오늘은 동계올림픽 두 종목에서 연이은 금메달 소식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으로 기염을 통한 하루였는데요.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16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기지개를 펴나했더니 다시 한번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소비 심리가 다시 한번 얼어붙으면서 전 세계 증시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파니까 국내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봐야겠죠?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닉네임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서요. 색채의 연금술사 로우전 미술관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의 당첨자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9719님께서는 최은정 아나운서님 좋은 목소리에 재치 있는 진행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 입으로 이런 문자를 읽으려니까 좀 민망합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은 정보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요. 5819님인데요. 미술관에 가고 싶은 두 아이의 엄마라고 보내주셨는데 두 아이의 어머니만큼 저희가 미술관 티켓을 3장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들, 응원의 메시지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 이어서 대박클럽의 첫 코너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솔로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고의 수익률을 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은 직장인 클럽에서 좋은 수익을 내었습니다. 직장인 클럽은 또 오늘부터 이전에 그 비전 3000이라는 전문가와 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연을 많이 했었는데 좀 많이 알려지신 검투사라는 전문가가 이 직장인 클럽을 함께 이끌어 나가기로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네. 서로 좀 장점을 이렇게 더 보태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장점을 보태고 또 단점을 서로 좀 보완하기 위해서 두 전문가가 하나의 직장인 클럽 안에 뭉쳐서 오늘부터 또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또 출범하는 시점에 또 맞추어서 이 직장인 클럽에서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연희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또 좋은 수익을 오늘 거두었습니다. 네, 연희정보통신이라 말씀하시면 어제 솔로몬님께서 왕초보 최은정이 관심 가져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연희정보통신으로 직장인 클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비전 3000님 그리고 검투사님이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두고 계신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은 비전 3000님이 되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비전 3000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직장인 클럽으로 활동을 하신다고요? 원래 저는 직장인 클럽이었었고요. 네. 이제 검투사님이랑 같이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1등 하셨는데요. 연희정보통신으로 몇 %나 수익을 보신 거예요? 오늘 산 건 아니고요. 그저께 이제 장이 좀 안 좋을 때 저쯤에 사가지고 오늘 종가상으로 해서 한 10%? 그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차익 실현하고 나오신 거고요. 아니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사실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을 노려보면서요. 앞으로 좀 더 가지고 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연희정보통신을 매수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왜 계속 들고 가시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뭐 정보라기보다는요. 어제 솔로몬님께서 일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이번 예상 매출이 국내 해외 다 합쳐서 한 5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허가 PER이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진짜 한 5에서 6배수 정도 낮아지니까 현재 가치로 따져서라도 더블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4, 50% 이상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3, 4일 전에 이미 우리는 매수를 해놓고 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기대를 해보고 더 가지고 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역시 왕초보 최은정보다 발빠르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사실 좀 뒤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희정보통신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비전 네. 삼천님, 연희정보통신 가지고 더 큰 수익률 올리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 종목 관심 갖고 계신 거 있으시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삼화 콘덴서입니다. 삼화 콘덴서요. 네. 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 업체고요. 근데 이제 좀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면 조금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3분기 실적에 비해서 조금은 줄어들어서 그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삼화 콘덴서라는 회사가 1, 2, 3분기에서 조금 상당히 실적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10년 1월 1분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실적은 이미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주가 반영은 된 거라 판단이 되어지고요. 저점을 형성하고 한 10,000원 정도, 어제 오늘 그 종가가 11,000원, 1,100원 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라인에서 편입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 삼천님. 네, 검투사님과 함께 하시는 만큼 직장인 클럽이 앞으로도 대박 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직장인 클럽에서요, 연희정보통신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갑니다. 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드디어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되시죠? 연희정보통신을 10% 오늘 매수를 해봤고요. 그 밖에 원래 들고 있던 종목들은 휴맥스, LG화학이 20%가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와 중국 원양자원, 하림이 10%씩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은 6개로 늘었고요. 이제 현금 비중이 20%로 줄었습니다. 솔로몬님. 네, 제가 지난번에 모베이스 매수 타이밍을 놓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솔로몬님께서 말씀하신 연희정보통신이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장 시작하자마자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시초가에 샀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산 가격이 5,140원인데요. 10%를 매수를 했거든요. 네, 운이 좋았는지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제가 벌써 3.7% 정도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대응을 참 잘한 건가요, 이번에는? 네,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죠. 또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그 비전 3천 전문가께서 또 연희정보통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투자 포인트도 지금 비슷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5,000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매물 저항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뻗어나가길보다는 꾸준한 어떤 흐름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베이스는 어제 제가 솔로몬님. 좀 아쉽죠? 너무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네. 모베이스를 말씀하셨던 그 시기에 샀더라면 오늘만 6%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제는 그저께죠. 네. 5일째 오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매수를 좀 스톱을 시켰던 상황이었는데 어제 하루 또 잠깐 주춤하다가 오늘 다시 기관들 매수세로 인해서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네요. 모베이스는 조금 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미 떠나간 버스니까요. 저는 연희정보통신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고요. 솔로몬님, 시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소폭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 이상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실질적으로는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시에 순 매도를 하니까 역시나 우리 증시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영 좀 답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은 지금 이제 기본적인 수급이라든지 또는 시장에 강한 모멘텀이 존재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기술적인 대응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저점 확인을 아직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조금 그 답답하고 지루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과도 이렇게 통화도 좀 해보고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시장에서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좀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수를 기준으로 지수 1600선을 기준으로 오히려 박스권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도 제한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떨어지는 부분들도 제한적인데요.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은 1600선 기준으로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약 100포인트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은 1500선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위쪽으로 가면은 한 1700선 정도까지는 한번 또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넓게 잡으면 그런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더 답답한 흐름들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매수를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시간적인 그런 기간 조정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네. 어제 장중에 나왔던 그 두바이 정부에서 50억 불 지원 소식이 나오면서 좀 우리 증시가 어제 하락세에서 좀 반등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전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두바이 증시 자체도 오히려 그러한 그 지원 뉴스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어제 2% 넘게 폭락을 하는 사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러한 그 두바이 사태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불안하고 또 미국의 그 소비 심리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또 달러 강세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더 그 답답한 흐름들을 감안하시고 좀 차분하고 여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지루한 장이 조금 더 이어지더라도 차분하게 대응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님, 네. 거래 대금은 여전히 연간 최저 수준인가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만은 네. 아직 4조 원도 채 안 되는 거래 수준이거든요. 이러한 수준에서는 거래 대금은 바닥권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약 5조 원 수준의 거래 대금 수준은 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초보 최은정이 오늘까지 내고 있는 수익률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제가 오늘 연희정보통신을 매수를 해서 일단 수익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LG화학, 큐맥스, 아가방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은 기존에 들고 있었던 종목들이고요. 연희정보통신을 오늘 제가 10%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개별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보겠습니다. LG화학은 오늘도 소폭 상승을 해줬고요. 중국 원양자원이 좋습니다. 오늘 2% 이상 올랐습니다. 이제 제 수익률이 점차 회복이 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희정보통신이요. 오늘 사자마자 3.7%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수익률을 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제까지 제 수익률이 1.95%였는데요. 다시 또 올랐습니다. 야금야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8% 수익을 내서요. 이제 21만 8천 원을 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일기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가겠습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딩.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지혜로운 솔로몬과 함께하는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요. 어제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어제 문제는요. ROE가 높고 PBR이 낮은 주식은 어떤 상태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과소평가 상태였습니다. 설마 이번 과대망상 상태를 보내주신 분들은 없겠죠?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요.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돌발 퀴즈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솔로몬의 시크릿을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로몬님, 네. 오늘은 강의 내용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한 강의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그 외국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 아주 유명한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의 투자 철학, 투자 법칙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오늘 유명한 투자자 두 분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아는 투자의 대가만 해도 벌써 한 4-5분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네. 분들인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그 유명한 투자자는 한 분은 피터 린치라는 분이고요. 네. 한 분은 윌리엄 오닐이라는 유명한 투자가입니다. 제가 이 두 분을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두 명의 유명한 투자가들의 투자 행태가 아주 극단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워렌 버핏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존 템플턴 뭐 이런 유명한 투자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이제 투자자들은 뭐 또 여러 가지 기법들 나름대로의 그런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피터 린치와 또 윌리엄 오닐의 그 유명한 두 투자자들은 아주 원칙을 중요시 했던 그런 전문가이기도 하지만은 두 사람의 그런 그 투자 철학 자체가 극단적으로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 지난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분석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 분석의 첫 출발점은 낮은 퍼 종목을 찾는 거다. 그러니까 퍼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만큼 낮게 이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수준이 낮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을 찾는 그런 저퍼 종목을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두 분 중에 한 분은
접어주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한 분은 하라고 하시고요. 예, 한 분은 네. 접어주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과연 어떤 투자가의 말씀이 더 옳은 것인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분산 투자라는 것은 이제 여러 종목 포트폴리오를 짜서 여러 종목을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또 한 사람은 너무 지나친 분산 투자는 투자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 의견을 주고 있거든요. 많은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보다는 오히려 집중 투자를 더 많이 하시죠. 저희가 종목 상담하다 보면 뭐 70%, 80% 뭐 이런 그 집중 투자를 하시고 계신데요. 솔로몬님, 왕초보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또 최은정 아나운서의 그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피터 린치의 흐름에 더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어느 쪽의 투자 철학을 더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그거 쉬운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저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요? 워렌 버핏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부자라고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들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를 해보고 싶어 하시죠. 시중에 서점에 나가보면 워렌 버핏 관련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고 또 많이 팔리고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몇 권의 책을 읽었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로몬님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워렌 버핏의 투자는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는 원칙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거에 반해서 오히려 이제 피터 린치는 교과서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피터 린치와 윌리엄 오닐 과연 그 두 투자가 중에 어떤 투자가가 더 마음에 드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렌 버핏도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네. 또 개인적으로 피터 린치와 같은 투자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솔로몬님은 윌리엄 오닐과 같은 투자 방법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윌리엄 오닐의 투자 방법을 한 7, 80% 따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터 린치의 방법을 한 30% 정도 좀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솔로몬님, 더 네. 궁금해졌습니다. 네. 도대체 피터 린치와 윌리엄 오닐의 투자 방식이 얼마나 다른 건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피터 린치는 한마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적 대비 주가가 싼 주식을 사라. 그리고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을 사라 하는 부분들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피터 린치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우리는 조금 전에도 제가 주식시장이 어떻다, 뭐 당분간 박스권이다, 뭐 지수가 아래 위로 100포인트 등락을 보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피터 린치는 시장은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장에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은 종목 하나 더 발굴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입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하고 있는 얘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얘기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칵테일 파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주식 얘기 늘 하거든요. 네. 또 주식시장이 좋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설 명절 때도 친척들, 친구들 이렇게 자리 모이면은 주식 얘기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님, 네. 제 친척들이요. 네. 저한테 종목 하나만 좀 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왕초보 최은정이 갖고 있는 종목들 좀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네, 예. 네. 예, 그렇게 바로 뭐 저도 모이면은 친척들 분 모이면은 저한테 매일 주식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주식 얘기 일절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요. 네. 저희 아버님도 주식 투자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종목 사라 말아 얘기 안 합니다. 네. 이유도 궁금합니다, 솔로몬님. 네, 그냥 저는 아버님이 이제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네. 이제 퇴직을 하셔서 특별히 이제 지금 소일거리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그냥 고민도 하시고 좀 머리도 쓰시고 또 때로는 막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좀
슬퍼하시기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좀 긴장감을 가지신다면은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연세 드신 분한테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스스로 네, 발굴을 하게끔 근데 제가 이제 거군요. 가끔 네. 살짝 보기는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이제 좀 네. 문제가 되면 제가 이제 좀 약간 충고는 해드리기는 하는데요. 특별히 뭐 어떤 종목을 사라 말라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모이면은 주식 얘기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네. 하면은 이미 주식 시장이 그때쯤 되면은 팔아야 될 때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칵테일 파티 이론에서 그런 칵테일 파티의 모임에서 주식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주식을 팔으라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가 최적기냐,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가 좋은 주식을 발견했다라면 그 발견한 시점, 그 찾아낸 그 시점이 바로 주식에 대한 투자의 최적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시장을 전혀 보지 않겠다. 시장과는 무관하다. 나는 그냥 좋은 종목 찾으면은 그때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퍼 종목을 사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퍼 종목을 사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이 나오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편입을 합니다. 이게 뭐 10종목이 되었던 20종목이 되었던 여유가 있으면 계속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더 편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은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좋은 종목을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상당히 많은 주식이 있는데요. 우스개 일화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터 린치 회사의 사장이 피터 린치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을 찾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네. 예, 그만큼 좋은 종목이 나오면 언제든지 사서 적정한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뭐 어디까지 왔다라고 해서 파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이 어디라고 생각해서 그 판단이 그 기준치에 올 때까지는 보유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것 중에 또 재밌는 일화가 또 있거든요. 다이어트와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하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울을 없애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매일같이 저울 때 올라가면 오히려 살 빼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또 반면에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세판을 눈앞에서 치우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시세판 보지 마라. 지금 얼마 오늘 지수가 16포인트 빠졌네, 올라갔네 이런 거 보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만큼 좋은 종목을 발굴했다면 그냥 그대로 들고 있어라. 네, 예. 그런 말이겠죠. 네. 사실 이렇게 하면은 참 편안하고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좋은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피터 린치가 지적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투자 개념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나가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나는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잘못된 투자 개념, 제가 한 대략 6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은 새벽이 온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지금 힘드실 때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자위를 하시잖아요. 위안 삼으시잖아요. 근데 피터 린치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좋지 않은 종목은 새벽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밤이고 계속해서 깜깜하고 언젠가는 또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좋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가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지금 빠졌기 때문에 들고 기다린다 하는 얘기는 피터 린치 기준으로 보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는데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올라왔다 생각하면은 또는 어느 정도 이익이 5%, 10% 났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얼른 팔아버리거든요. 손해본 종목은 오랫동안 들고 있는데 반해서 이익 난 종목은 이익 나자마자 팔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곰곰이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이익만 생기면 막 챙기고 싶어가지고요. 네, 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주로 저가주를 많이들 사세요. 저가주를 사시려고 하시는데요. 돈이 1,000만 원 있으면은 삼성전자 주식 10주 사는 것보다 500원짜리 주식, 1,000원짜리 주식 막 10,000주씩 사고 싶죠. 10,000주, 20,000주씩 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 그 싸구려 주식들이 좀 등락이 더 심해서 올라갈 때는 수익이 더 잘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또 역시 피터린치 기준에서 보면은 저가주를 싼 맛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는 얘기죠. 좋은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가는 언젠가는 회복된다. 이 얘기는 앞서 1번의 상황하고 같죠.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라는 걸 믿고 기다리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주식이라면 기다려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같은데요. 본전이 되면 판다.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손해보고 계신 종목들 들고 계시다가 본전되면은 아이고 고맙다 고맙습니다 하고 팔잖아요. 정말 이러한 투자 습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안정적인 우량주는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에서 뭐 망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네. 그런데 우량주라는 기준도 역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피터린치가 이렇게 6가지 잘못된 투자 개념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모든 기준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개별 기업의 가치를 근거로 가치에 기반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투자를 하실 수 있을까요? 가치 투자하는 것이 지나놓고 보면 쉬운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무척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지금 이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정이 여러분들 정말 지루하고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80년대 중반 후반대에 지수가 100포인트, 종합주가 지수가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 시절에도 종합주가 지수는 6개월 동안 박스권 행보를 보여준 적도 있었고요. 또 3개월 연속 음봉이 나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조정이 나오니까요. 벌써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지치시고 그러거든요.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달 반은 정말 이거는 눈 깜짝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너무 하루하루 등락에 민감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보시는 것이 오히려 투자 수익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터린치와 같은 투자가 사실 우리 시장에 잘 맞을까? 그거는 제가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터린치의 투자는 좀 이렇게 스테이디하게 움직이는 좀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괜찮은데요. 네. 우리 증시는 외부 변수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너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우리 산업 구조가 또 이렇게 수출 위주의 구조다 보니까요. 사이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냥 들고 기다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오닐의 투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윌리엄 오닐이 그럼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와는 오히려 윌리엄 오닐의 투자 방식이 맞아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전문가들, 다른 그 유명한 국내에서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윌리엄 오닐이 얘기했던 부분들, 재밌는 얘기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선에서는 손절을 감행을 해야 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져가는 실수를 많이 범하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물타기를 한다 하는 부분들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타기는 가급적이면 하시지 않는 게 좋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주가 많이 빠질 때 그런 농담도 있었습니다. 물 타다가 대주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물 자꾸 한 주, 두 주 계속 사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대주주가 된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네. 가급적이면 물타기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기보다는 올라가는 주식을 더 많이 사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높여가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윌리엄 오닐은 PER이 낮은 종목, 저포 종목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낮은 퍼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PE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PER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PER을 낮게 책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또는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PER 자체가 낮아지거든요. 평가 기준 PER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높은 PER을 적용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은 PER을 사지 마라. 오히려 높은 PER을 사는 것이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오닐은 미래산업 성장 산업에 투자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IT주에 대해서 2000년도 초반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도 뭐 산업 폐기물 관련 주식들을 사거나 뭐 철도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이런 전통 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낯익은 전통 산업에는 투자하지 마라. 오히려 미래 산업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와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윌리엄 오닐 쪽에 우리 시장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오히려 신고가 종목을 사라.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는 종목.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너무 낮은 PER에 집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분산 투자하지 마라. 손절매 잘해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윌리엄 오닐의 투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고 하면은 아주 대표적인 그 단어가 있거든요. 네. 바로 캔 슬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캔 슬림이요? 네,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네. 네. 캔 슬림. 슬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압축한다, 가볍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캔슬림은 앞에 약자 CANSLIM을 따서 만든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윌리엄 오닐의 투자 전략은 캔슬림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네. 윌리엄 오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7가지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Current Quarterly Earnings Per Share 해가지고요. Earnings Per Share는 바로 EPS죠. 주당 순이익입니다. 현재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당 순이익 자체가 늘어나는 기업을 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EPS가 늘어난다,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Annual Earnings Increases라고 해서 연간 수익 증가율이 얼마큼 늘어날 것이냐. 어제도 저희가 ROE 같은 개념들을 보았습니다만은 이익 증가율이 지금 정체되어 있느냐 아니면 올해도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올해의 PER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C나 A 같은 경우에는 같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New Product, 신제품, 신경영, 신기술 또는 신고가라는 종목들을 사라.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Supply and Demand라고 했어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밑에도 나오죠. 예, 6번째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데 반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오히려 무시하거든요. 오히려 기관 투자가가 갖고 있지 않는, 기관 투자가가 사지 않은 주식을 사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이 흥분해서 살 때는 그때가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윌리엄 오닐과는 좀 서로 좀 상반된 그런 의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윌리엄 오닐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좀 실전 사례적인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단어가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더, 오와 레그드. 리더, 주도주죠. 오와 또는 레그드. 소외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도주와 소외주의 구분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도주를 사라는 얘기죠. 소외주 사가지고 끙끙 앓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가들의 사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수요가 많은 종목들을 사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면은 마켓 디렉션
시장의 방향성, 지금 시장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윌리엄 오닐의 투자 전략이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또 우리 증시에 맞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터 린치와 같은 투자를 할 것인지 또는 윌리엄 오닐과 같은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를 할 것인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만의 투자 방법을 만들겠다. 나는 전형적인 스캘퍼가 되겠다. 하루에 여러 차례 매매하는 단기 투자자가 되겠다. 여러분도 가끔 그 증권회사에서 하는 투자 수익률 게임 보면은 뭐 저 젊은 대학생들 친구들 보면은 뭐 몇백 프로, 많게는 뭐 1000%, 2000% 수익 내는 거 보셨죠? 근데 그 수익한 거 매매 내역을 보면요. 저는 좀 시쳇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하루에 50번씩 매매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거는 저한테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많은 성과, 좋은 성과를 내었던 투자자들의 이러한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또는 나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을 훨씬 더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수많은 뭐 저희 하이리치 전문가도 나오고 또 그 외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 솔로몬의 시크릿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의 하나의 방법론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겨우 하나의 시작점,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명한 투자자들의 의견들, 지침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전설적인 투자가인 윌리엄 오닐과 피터 린치에 대한 투자 방법을 알아보는 게 한계가 좀 있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많으니까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일지 피터 린치와 윌리엄 오닐에 관련된 투자 방법서 책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네,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캔슬님은 어느 투자 전문가의 종목 선택 기법일까요? 1번 윌리엄 오닐, 2번 브루스 윌리스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의 우상단에도 계속해서 이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고수들의 투자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의 시간입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LG생명과학. LG 생명과학이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매수가는 55,300원이고 30%였습니다. 30%를 갖고 계시다고요? 예. 현재까지는 수익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예. 예, 네. 조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예. 앞으로 그 전망, 네. 언제쯤 되면 좀 상승이 많이 되고, 하는지 그 상승 예측하고, 또 그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될 것이며, 손절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로몬님, 진단 네. 부탁드릴게요.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LG생명과학은 제가 요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하이리치 내에 제가 맡고 있는 리서치 클럽에도 지금 LG생명과학이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LG생명과학은 그동안 조금 1월 말경에, 1월 하순경에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안 좋았던 부분들은 지난해 실적, 4분기 실적부터 올 상반기까지 실적이 조금 다소 좀 부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환율 문제도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또 주요 제품 가격이 조금 다소 좀 부진하는
좀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좀 돌아서는 상대적으로 좀 시장 대비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요. 최근에 정부가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수혜를 주겠다. 즉 다시 말하면은 그 R&D 개발 비용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LG생명과학은 가장 많은 그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다소 좀 부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다시 그 정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G생명과학에 대한 최근 한 2, 3개월 사이에 나왔던 많은 전문가들의 그 보고서들을 참고로 해볼 때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적정 주가에 대한 평균치는 대략 한 8만 원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만 원대면은 지금보다 상당히 주가가 높죠. 네. 그런데 그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LG생명과학이 거쳐가야 할 물량 저항들이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요. 58,000원에서부터 6만 원 선 사이가 굉장히 큰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통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선 보이시죠? 노란색 선 보이시는 부분들이 지난 12월 달, 1월 달에 형성되었던 지지 라인이 이제 저항 라인으로 바뀐 데고요. 또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60일 이동 평균선, 파란색의 저항선이 바로 58,000원에서 6만 원 선 사이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가장 큰 저항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낮추자고 그러면은 대략 한 57,000원대에도 한 번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좀 단기로 가져가신다면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한 5%에서 10% 이내의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한번 차익 실현을 시킬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더 길게 가져가자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시크릿 돌발 퀴즈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문제입니다. 캔슬님은 어느 투자 전문가의 종목 선택 기법일까요? 1번 윌리엄 오닐, 2번 브루스 윌리스입니다. 브루스 윌리스? 영화배우 이름과 비슷한가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아래의 번호죠.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의 시크릿에서 윌리엄 오닐과 피터 린치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이 투자 기법이 어땠는지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방법들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아내는 것이겠죠. 시중에 나온 많은 책들 참고하시고 나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찾아가는 그런 자세를 매일매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소식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